자, 그룹 동방신기 JYJ로 활동했던 유명 가수죠. 김재중 씨 SNS 글이 지금 화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2일 밤에 올렸는데 여기에 이 영상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 공연장 바깥 길가에 세워진 승합차들을 쭉 찍은 영상이었고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간마다 기다리고 있는 사생 택시들, 손님이 쫓아가 달래서 가야 한다는 드라이버들, 정말 이런 프로세스는 여전하더라 라면서요. 시대가 바뀌었다. 어제 차량 6대 전부 촬영했고 앞으로도 더 수집할 거다. 사생활과 인간의 고통을 수집하는 당신들 큰 처벌을 받길 원한다. 일종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 사생택시라는 표현이 생경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생팬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 개인 그 사생활까지 침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집에 아니면 사무실에 비밀번호 알아내가지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이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심지어 뭐 항공권 그 탑승자 번호 알아내가지고 비행기 탔더니 옆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경우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택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갑니다. 시간 알려주고 이동 경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김재중 씨도 이 부분을 좀 크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방송국 연예인 숙소 앞에 이런 데 가 있다가 연예인들이 출발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뒤쫓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제 되게 친한 친구가 동방신기 갓 데뷔했을 때 매니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막 평가 같은 걸 제가 친구를 통해서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뭐 다 괜찮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인성이 바른 친구가 바로 재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 분이 저렇게 막 SNS에 니들 정말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뭐 이렇게 화가 났을 정도면 이게 오죽했을까. 그러니까요. 김재중 씨는 이 사생팬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사실 동방신기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는데 20년 동안 이런 사생팬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사진이 딱 왔는데 보면 본인의 집 거실에서 사진을 찍은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테라스가 딸린 집을 샀는데 어느 날 테라스에 나가서 딱 보니까 건너편 집에 사생팬들이 아파트로 이사 와서 테라스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 테라스를 한 이사를 번도 와요? 그러니까요. 돈도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테라스를 이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부모님과 가족들 전화번호와 그 주민등록 번호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꾸면 문자가 오는데 오빠 전화번호 바꿨네요. 전화번호 바꾸면 자주 바꾸면 좋지 않아요.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기다렸다가 몸 추행하는 것도 뭐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재중 씨가 제일 정말 분노한 건 사생 팬들보다는 이들을 도와주는 사생 택시 기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혼식까지 따라갈게요. 와우. 자, 이게 SNS에 올렸던 내기이긴 한데요. 결혼식을 올리면 재중 씨 결혼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이 무서운 한마디가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일본어나 중국어도 기재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내줍니다. 그 내용들이 저런 겁니다. 아직도 좋아하는 스타들 TV로만 보고 있습니까? 직접 만나보세요. 투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택시 기사들. 이게 기사들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직접 만나보라고 이 전문 업체가 사생 택시 투어를 광고하면서 이 돈을 벌고 있고 결국은 법 앞에서 고객들한테 책임을 이제 전가시키고 끝나겠다라고 이 김재중 씨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장근석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자신을 운전해주는 기사가 사생팬한테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서 이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 실시간으로 올 때마다 막 팬들이 있으니까 배신감 느껴진 적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중 씨가 이 사생 택시 기사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 이 짤막 영상을 올렸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집 앞은 오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뒤풀이 장소는 괜찮아요. 저희도 팬분들이 오신다면 저희도 괜찮은데 집은 오지 마세요. 오늘 뒤풀이가 없어요. 저희 아까 매니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까지는 간다고. 오시면 안 돼요. 아유, 진짜 저렇게 좋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속이 오죽하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항의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생택시 운행하시는 분이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손님들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걸로 보이는 게 저 비싸겠죠? 딱 생각해도 일반 택시 요금에 뭐 두세 배 받는 건 기본이고요. 하루 뭐 4, 50만 원, 50만 원, 심지어 80만 원까지 하루에 돈을 와우,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방송국이나 숙소에서 출발하면 따라가잖아요. 그럼 과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벌어질 위험이 항상 있다는 거고 실제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생택시 때문에 7중 추돌 사고를 겪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슈퍼주니어 멤버였던 김희철 씨가 아직도 교통사고 후유증 남아있는데 무섭다 이런 고충을 토로를 했고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게 김재용 씨가 이미 2010년, 10년도 더 됐죠. 15년 가까이 전에 이게 돈이 없다고 막상 사생 팬들은 돈 없다고 하는데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없다고 하는데 사생 택시 분들이 여기 가면 있다라고 부추겨서까지 손님을 태운다라는 거고 저는 이거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외국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일본으로 올렸잖아요. 젊은 외국 팬들을 부추겨가지고 거액을 받아낸다는 건데 이제 진짜 K-팝 전성시대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문제가 수 될 없어요? 수가 있죠.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스토킹 처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반복을 해야 되고 특정인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하루는 뭐 김재중 했다가 하루는 다른 재중 했다가 이러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수 정동원 씨 만 나이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만 나이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그냥 나이로 16살인데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사생팬으로부터 아주 끔찍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사생팬은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사생활까지 쫓아다니는 극성 팬을 뜻하는 말인데요. 예. 정동원 씨의 이제 공식 스케줄이 아닌 곳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스토킹 범죄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과거부터 오래됐는데요. 이게 문제로 제기된 게 여전히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수 정동원 씨는 2007년 3월생으로 16살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네. 자택 근처까지 배회하는 사생팬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공지까지 나오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동원 씨의 소속사 측은 팬카페를 통해서 최근 아티스트의 연습실이나 자택 근처를 배회하거나 기다리다가 인사를 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 행위에 대해서 사전 고지 없이 블랙리스트에 등재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강력한 형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용 없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스타의 집 주소를 찾아내서 그 집에 찾아가거나 네. 뭐 심지어는 그 비행기 좌석 정보 빼내서 옆자리에 타고 갔던 사생팬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사생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계속 불거져 왔는데 특히나 이번에 대상이 미성년자 아티스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피해를 호소한 스타가 또 있죠. 또 있어요. 네, KBS의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을 알린 트로트 가수 14살 오유진 씨가 있습니다. 예. 오유진 씨는 지난 8월부터 한 60대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는데요. 해당 남성은 오유진 씨의 친부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오유진 씨의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남을 요구하거나 학교 행사장을 찾아가고 SNS 댓글을 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결국 오유진 씨 측은 60대 남성을 스토킹 범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경찰은 혐의점을 확인하고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입니다. 오유진 씨는 저는 뭐든지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냐. 앞으로가 겁이 난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